안녕하십니까? 이번 4월 25일에는요, 기초연금 들어오는 통장에 입금이 얼마 되는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탈락할 수도 있고요, 또 감액될 수도 있고요, 또 기초연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기초연금 문제없이 잘 받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분은요, 기초연금이 매월 똑같은 금액이 입금되지 않고요, 어떨 때는 늘었다가 또 어떨 때는 줄었다가 하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매년 1월에는요, 이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이 바뀌어서 기초연금 들어오는 금액이 변동이 되기도 하고요, 또 매년 4월에는요, 공시지가와 이자 소득이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금액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요, 매년 1월과 4월에 변동되는 사항이 무엇이고 내가 기초연금 받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년 1월에는요, 이 변경되는 호재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인 경우에는요, 2024년도에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이 213만원이었는데 이것이 2025년도에 228만원으로 들어가지고 15만원이 인상됐어요. 그리고 부부가구 같은 경우는 2024년도는 선정기준액이 340만 8천원이었는데 이것이 2025년도에는 364만 8천원으로 무려 20만원 인상됐습니다. 이렇게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요,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종전에는 15만원 받다가요, 이렇게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 추가로 15만원을 받아서 30만원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호재는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 단독가구 같은 경우는요, 2024년도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이 34만 4,810원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2025년도는 34만 2,510원으로 7,700원이 인상이 됐고요. 부부가구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3만 5,680원이었는데 2025년도는 54만 8천으로 12,32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준연금액이 인상이 되면요,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7,700원까지 더 받을 수 있고요, 부부가구는 한 달에 12,320원을 더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설명드린 바와 같이요, 매년 1월은요,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도 인상이 되고요, 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초연금액인 기준연금액이 인상하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기분 좋은 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매년 4월에도 변동 요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기초연금을 받는데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 공시지가 변동분이 반영이 돼요. 4월 달에. 자, 어떻게 되나요?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요,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죠. 그러면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자, 2025년도는 언제적 공시지가를 반영하죠? 네, 2024년도에 공시지가를 반영합니다. 한번 인상률을 볼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1.52% 인상이 됐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0.57% 인상이 됐고, 땅 같은 경우는 1.1%가 인상됐습니다. 근데 2024년도는요, 이 공시지가 인상률이 크지 않아요. 그전에는 뭐 10몇 프로씩 오르고 했는데 뭐 1.52%, 0.57%, 1.1%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이 소득 인정의 인상 금액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은행이나 이런데
예금이나 또는 적금을 해서 이 이자 소득을 받으시는 분들 있죠. 이 이자 소득이 4월 달에 반영이 돼요. 자, 언제적 건가요? 2024년도에 받은 이자 소득입니다. 요걸 언제 적용하냐면 2025년 4월부터 적용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소득 인정의 계산 시에 추가를 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좀 불리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건 좀 복잡해서요. 지금부터 이자를 받으면 소득 인정액이 얼마 증가하는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간단히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1억 원의 이자 소득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억 원을 적금을 둬서 2024년도에 이자를 받았다. 이자 소득만 계산한 겁니다. 연간 이자율이 1%다. 그러면은 연간 100만 원을 받고 요걸 소득 인정으로 환산하면 43,330원이 되고요. 자, 2%를 받았다. 그럼 200만 원을 받게 되죠. 그러면 소득 인정의 환산액이 126,660원이 되고요. 자, 3%면 300만 원을 받죠. 그런 소득 인정의 환산액이 21만 원이 되고요. 자, 4%를 받으면 400만 원을 받죠. 그럼 소득 인정 환산액이 29만 3,33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자 소득을 받으면 소득 인정이 증가하고요. 소득 인정이 증가하면 기초연금 받는데 불리하게 되겠습니다. 네, 제가 정기예금 1억 원에 1년 이자 4%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산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산이 좀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혼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정기예금 1억 원은요. 정기예금 1억 원은 금융재산으로 따로 계산하고요. 또 1년 이자 4%는 이자 소득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이거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산하는 겁니다. 자, 먼저 정기예금 1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예금 1억 원은 금융재산으로 계산해요. 자, 금융재산 계산 공식은 뭡니까? 자, 1억 원에서요. 금융재산 공제금액 2천만 원을 빼줍니다. 그럼 8천만 원이 되죠. 8천만 원에 연간 이자율 4%를 곱해요. 그럼 4, 8이 32, 320만 원이 되고 요걸 나누기 12개월 합니다. 그럼 소득 인정의 환산 금액이 26만 6,660원이 되고요. 자, 이자 소득. 자, 4%를 받으면 연간 400만 원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공식은 이자 소득 받은 금액 400만 원에서 그 받은 기간, 만약에 1년 동안 4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한 달에 4만 원씩 해달 개월 수만큼을 공제해 줘요. 그래서 한 달에 4만 원에 지금 1년 이자 받았으니까 12개월이죠. 4만 원 곱하기 48만 원을 빼줍니다. 그래서 400만 원에서 48만 원을 빼주면 352만 원이죠. 352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29만 3,330원이 돼요. 자, 그러면 정기예금 1억 원에 1년 이자 4%를 받은 소득 인정액을 합계를 어떻게 하냐면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과 이자 소득 소득 인정을 합산합니다. 자,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가요? 26만 6,660원이죠. 그 다음에 이자 소득의 소득 인정액이 29만 3,330원이다. 그래서 합산해 갖고 55만 9,990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은행에 적금해서 1년 이자 4%를 받으면 소득 인정액으로 무려 약 56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이자를 받으면 기초연금 받는 데는 조금 이렇게 금액이 소득 인정액 계산이 많이 돼서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받는 데는 불리하더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이자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건 꼭 기억해 주십시오. 뭐 이자 때문에 내가 돈 1억 원 있는 거 정기예금 안 들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설사 이 그 정기예금 금액과 이자 금액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더라도 그 대신 이자를 받기 때문에 항상 이자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는요. 뭐 1억 원 있는 분도 있고 2억 원, 3억 원, 4억 원, 5억 원, 또 뭐 7억 원 이렇게 많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정기예금을 했다고 했을 때
소득인정액을 얼마로 계산되는지 제가 표를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한 것만 보세요. 내가 만약에 2억 원 있다. 그럼 2억 원 표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1억 원 있다. 1억 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소득인정액 금융재산으로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26만 6,660원이고요. 또 이자 받은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자, 1%면은 43,330원, 2%는 12만 6천원, 3%는 21만원, 4%는 29만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억 원에 1%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소득인정으로 30만 9,990원이고요. 2%를 받는다 그러면 39만원, 3%를 받는다면 47만원, 4%를 받는다면 5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2억 원을 정기예금 뒀어요. 2억 원 정기 들으면 2억 원의 금융재산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은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각 이자율에 따라 갖고 이자 소득이 추가되죠. 만약에 2억 원의 정기예금인데 연간 이자율이 1%다. 그리고 최종 소득인정액은 72만 원이고요. 2%라 그러면 89만 원, 3%라 그러면 100만 원, 4%라 그러면 1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3억 원이 있으세요. 3억 원 정기예금 했습니다. 금융재산 소득인정을 환산한 것이 93만 3천 원이고요. 1% 이자를 받으면 최종 소득인정액이 110만 원, 2%를 받으면 139만 원, 3%를 받으면 164만 원, 4%를 받으면 1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4억 원 있으세요. 4억 원에 금융재산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 126만 원에, 자, 1%를 받으면 이자 소득까지 합해갖고 155만 원, 2%는 189만 원, 3%는 222만 원, 4%는 255만 원입니다. 점점 이 소득인정액 환산 금액이 커지죠. 자, 5억 원이 있으시면 이 5억 원에 대한 금융재산 소득인정액이 160만 원이 되고요. 자, 연간 이자율 1%를 받으면 이자 소득 합산한 것이 197만 원, 2%는 239만 원, 3%는 281만 원, 4%는 3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7억 원이 있으시다. 그럼 7억 원만 갖고도 금융재산으로만 계산해도 226만 원이고요. 1%의 이자를 받은 이자 소득을 합산하면 280만 원, 2%를 받으면 340만 원, 3%를 받으면 390만 원, 4%를 받으면 450만 원입니다.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 하는 선정기준액이 얼마죠? 364만 8천 원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만약에 이 부부가 아무런 재산도 없고 7억 원만 정기예금 들고 있다 그러면 요 2% 정도까지만 받고 만약에 3%의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기초연금에 탈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이런 분이 좀 많지는 않겠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정기예금 1억 원이 있는데, 자, 정기예금을 꼭 1년 만기로 드는 건 아니잖아요. 2년 만기로 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예금 1억 원에 2년 만기 연이자 4%를 받고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자, 예금 기간은 제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0일이니까 24개월 2년 만기 정기예금을 들었어요. 자, 이자 소득 4%에 1년에 400만 원씩가 2년치 받으면 800만 원이죠. 자, 언제 받았다 가정하냐면 만기가 되는 2025년 12월 30일을 받았다 가정합니다. 이때 이 800만 원에 대한 이자 소득의 소득 인정의 환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2024년 1월 1일부터 정기예금 들지 않았습니까? 자, 2025년 4월 달에는, 자, 2024년도에 이자를 받은 게 있나요? 없죠. 2년 만기니까 2025년 10월 30일에 받았어요. 따라서 이자를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소득 인정에 반영된 것도 없어요. 자, 2026년 4월에는요. 이자 받았나요? 받았죠. 얼마 받았어요? 2025년 12월 31일 날 800만 원 받았잖아요. 자, 요걸 소득 인정으로 계산합니다. 자, 이자 받은 게 800만 원이죠. 한 달에 4만 원씩 공제해 준다 그랬는데 2년치 받았잖아요. 그래서 4만 원 곱하기 24개월 한 96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800만 원에서 96만 원을 빼주면 얼마인가요? 704만 원이죠. 704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58만 6,66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년 만기로 하게 되면 이자를 안 받은 해, 그 다음에는 소득인정 하나도 반영이 안 되지만 이자를 받고 나면
이 2년치가 한 번에 소득 인정에 반영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정기예금 1억 원에 2년 만기 연이자 4%를 갖다가 예금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고 2025년 10월 30일까지 이자 소득 800만 원을 2025년 10월 30일을 받다 가정했을 때 최종 소득 인정이 얼마로 계산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2025년 4월 달에는요. 금융재산은 계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금 1억 원이 있잖아요. 1억 원 계산되는 게 26만 6,660원으로 계산되고요. 자, 이자 소득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0원으로 계산돼 갖고 이때는 정기예금 1억 원에 2년 만기 연이자 4%인데 이자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1억 원에 대한 금융재산만 계산해서 최종 소득 인정이 26만 6,660원이 되고요. 자, 26년 4월에는요. 정기예금 1억 원에 대한 금융재산 소득 인정의 환산 금액이 26만 6,660원이고요. 자, 이자 소득 계산해야죠. 받았죠. 800만 원. 800만 원을 계산하면 58만 6,6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재산과 이자 소득을 합해서 26년 4월에는 정기예금 1억 원, 2년 만기 연이자 800만 원을 받으면 소득 인정액이 85만 3,320원으로 왕창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 4월에는요. 이렇게 공시지가와 이자 소득이 반영돼서 기초연금 받는데 많이는 아니고 조금은 불리하게 작을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4월 25일에는요. 기초연금이 얼마 입금되는지 종전과 똑같이 입금됐는지 또는 종전보다 줄었는지 또는 종전보다 늘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지역에서 아들과 딸의 정성과 사랑으로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아들딸 방문 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네, 만약에 어르신이 고향과 일산 지역에 사시면서요, 지병으로 거동이 어려우시거나 또는 치매로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등급 신청을 하는데 잘 모르겠다. 그리고 또 전에 등급 신청했는데 탈락했다. 또는 방문 요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족 요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 방문 요양을 상당히 오래 해서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070-4800-2323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등급 신청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동영상 들으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